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40층짜리 218m의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빨간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고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일상 속 고층 건물이 불에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33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불기둥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거대한 화마 앞에서 도시는 무력해집니다. 잘 모르죠. 우리가 뭐 화재에 대해서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잘 몰라요. 우리 아파트는 좀 오래됐거든요. 따로 뭐 대피 구역이 있지는 않아요. 순식간에 솟아오르는 불길, 예측할 수 없어 더 치명적인데요. 도심을 위협하는 고층 건물 화재. 그 위험을 지금 공개합니다. 지난 11월 홍콩, 전례 없는 참사로 기록된 화재가 있었는데요. 마흔 3시간 동안 불길이 지속되며 200명 넘는 사상자를 낸 화재. 큰 재난으로 번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발생했을 때 이 위험이 고층이니까 빠르게 위로 퍼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고층 건물 화재 참사,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은데요. 어떡해. 아니 왜 되게 불을 안 꺼? 2020년 10월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지상 33층짜리 건물이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사망자는 없었지만 강풍 때문에 몇 분 만에 꼭대기층까지 불이 번진 건 물론 불씨가 인근 대형마트에 옮겨 붙는 2차 피해도 있었습니다. 고층 오피스텔 건물 외벽을 따라 꼭대기를 향해 치솟는 시뻘건 불길. 불길이 4층에서 꼭대기 38층까지 단 30분 만에 치솟았습니다. 2010년 부산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멀티탭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재활용품에 옮겨 붙으며 시작됐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불난지도 모르고 안에 다 있다니까. 저줄 뛰어나 불나고 우리 집 불 붙길래 뛰어나왔다니까요. 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남긴 화재. 외장재가 화를 키운 결정적 주범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가 있었는데요. 고층 건축물은 외부에 노출되는 면적이 더 크다 보니까 이 단열재를 외벽에 많이 쌓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층 건물 화재가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번진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높게 짓다 보니까 수직의 공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계단실도 있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승강로도 될 수가 있겠죠. 화재 시에 굴뚝 효과를 내서요. 이 연기를 순식간에 최고층으로 이동시켜버립니다. 대피 골든 시간은 5분이지만 굴뚝 효과 탓에 실제로는 더 단축됩니다. 굴뚝 내부에 유증기가 침착하면 이게 화재의 경로가 되거든요. 대략 100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1층의 화재의 연기를 20초 만에 100층 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대피를 하려 해도 막상 불길을 마주치면 쉽지만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불이야라고 외칠 것 같아요. 화재 대처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6,503개 동이 있고 이 중 101개 동이 가연성 외장재 건물입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고층 건축물의 소방시설과 피난구역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좀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만 해도 50층 이상 건물 중에 그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이 18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집중 점검을 해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숙지하고 계신 게 제가 알기로 만약 화재가 우리 집보다 아래에 났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물론 계단을 이용하는 거는 뭐 상식이고요. 위에서 났을 때는 계단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식이 재난 상황에 통할까요? 연기의 부력 효과는 공기보다 무겁지만 뜨겁기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일반적인 연기가 옆으로 퍼질 때는 1초에 0.5m 정도 속도로 퍼집니다. 우리가 계단으로 아무리 빨리 피난을 해도 10초 만에 10층을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오염된 계단은 피난 경로가 아니고 오히려 사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건물에는 피난 안전층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 이런 피난 경로들이 있습니다. 초고층 같은 경우는 30층마다 1개 이상씩, 준초고층은 그 절반의 정도에 그게 돼 있으니까요. 대략 20여 개 층마다 피난 안전층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롯데월드타워 건물 같은 경우도 가장 높은 피난 안전층이 102층이고요. 대략 20여 개 층마다 피난 안전층을 두고 있습니다. 고층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도 시행 중이라는데요.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 화재 출동. 건물 내부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 신속 출동 바랍니다. 상가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다들 분주하게 움직여 사고를 수습하는데요. 레디코리아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특히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초동 대응을 잘할 수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었고, 폭설, 지진 등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레디코리아. 올 3월에는 고층 화재를 대비해 훈련했다는데요. 오늘 레디코리아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 경찰, 소방, 지자체 등 39개 기관 700명이 석 달 동안의 훈련 준비를 통해서 각 기관들의 협업 체계가 강화되었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여러 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동하세요. 호출. 신속하게 자세가 추고. 이번 훈련에서는 화재를 진압하는 건 물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피난 행동 요령과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요. 일상학하는 중에서 지금 산소 투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급한 바로 이송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전보다 더 실전처럼 움직여야 하는 레디코리아 훈련. 이날 훈련은 100명의 인적 피해와 16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었는데요. 경기도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합니다. 소방헬기 지원 요청합니다. 소방헬기 지원 요청. 관내 병원에 병상이 없을 것을 예상. 다른 지역으로 부상자를 옮기기 위한 헬기도 동원되었고, 직접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드론도 등장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올라가서 강하게 붙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요원들이 현장에 직접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유용하고요. 드론뿐만 아니라 고층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굴절차, 고가 사다리차 등 동원된 장비만 약 80대. 여기에 불선 소방본부를 특수 대응단 정찰 로봇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로봇까지 출동.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노면으로 인해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정찰 로봇이 진입을 해서 먼저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는 무인 소방 로봇이 진입하여 방수를 하여 안전하게 소방대원들이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오늘 훈련을 하였습니다. 노력 덕에 화재 진압 대성공! 시간으로 완진! 이렇게 실제 상황에 이렇게 나면은 소방관분들의 빨리 보여주는 안도감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실전처럼 하는 이 훈련이 실제 상황에서 많은 도움과 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화재 상황 시에는요, 초고층 건축물은 종합방재실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감시, 제어 그리고 대응 시스템을 치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피난안전층을 알아두시고, 계단을 향한 경로까지도 유도등을 살펴두시고, 이런 평상시 습관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대비와 안전점검이 큰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 아닐까요? 훈련을 실전처럼 레디!